이렇게 학폭을 악용하는 거는 어떻게 뭐 조치가 없나요? 없어요. 어머! 그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학교폭력 그 위원회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정말 그 공정하신 분들일지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그 구성에 대해서도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음. 구성에 대해 듣고 깜짝 놀라는 부분이 변호사님, 이제 2부로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이제 가해자 편 입장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갑자기 어느 날 학교폭력 가해자라고 신고를 당했어요. 부모, 아이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보통 부모님들이 알게 되는 경로가 학교에서 전화가 와요. 학교 폭력 신고를 당했다고 하면 엄청 당황을 하시죠. 그쵸. 근데 그때 해야 될 게 신고를 한 날 바로 조사를 했을 수 있거든요. 최초 진술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심의위원들이 보기에 최초 진술이 제일 진실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 어떻게 진술을 했는지 알아야지 방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진술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요청을 하고 우리 아이가 쓴 거는 달라고 요청을 하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 아이들이 쓴 거는 주지 않아요. 목격자들이 얘기한 것도 주시지 않는데 우리 아이가 쓴 거는 주시니까 그거를 요청해서 받아서 아 얘가 이러이러한 진술을 했구나. 근데 진술 내용이 좀 모호하다든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아이에게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 확인서를 쓰게 돼 있어요. 인정하는 사실과 네. 인정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쓰시고 그와 관련된 근거들을 좀 쓰시는 게 좋죠. 이것도 혹시 변호사님들에게 이제 상담을 받아도 좋을까요? 그 단계부터 받는 게 제일 좋다고 말씀드려요. 음. 그 최초 진술을 보고 음. 학부모 의견서도 어떤 방식으로 쓰시면 좋겠다. 그렇게 실제 가이드도 다 해드리고 있거든요. 제일 초반에 진술을 중요하게 본 만큼 초반에 들어가는 서류도 그만큼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그 단계부터 검토를 받으면은 불리한 점을 많이 줄일 수가 있죠. 피해자 아니면 가해자 둘 다 어쨌든 변호사를 초반에 상담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실제로 억울하게 당하는 학생도 있나요? 너무 많죠. 어떤 게 특히 있나요? 학교 폭력은 가해자 피해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마폭은 기본으로 들어온다라고 할 정도로 가해 학생으로 신고된 학생도 알고 보면 피해자인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A가 B를 지속적으로 계속 괴롭혔어요. 네. 괴롭히니까는 이제 B가 참다가 폭발을 해가지고 얘를 쳤어요. 그러면은 그걸로 이제 A가 B를 먼저 학폭으로 신고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장기간 동안 본인이 받아온 그 학교 폭력과 비교 형량을 했을 때 본인이 한 거는 너무 작은데 억울하잖아요. 그런 경우가 제일 억울한 경우가 있고 또 너무 사소한 걸로 네. 나를 신고했을 때 내가 이걸로 신고가 되다니 하고 충격을 받는 경우도 있죠.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중학교 선생님이랑 인터뷰를 했을 때 아이들이 내가 성적으로 이기지 못하면 일단 학폭이 자체가 이제 심리적으로 데미지가 있다 보니까 그 친구를 신고를 한대요. 그런 사례도 실제 있나요? 실제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별게 아닌데 네. 왜 신고를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약간 심증 섞인 이야기를 해주신 거를 들었는데 그게 일리가 있기는 한 게 학폭위 절차가 진짜 무서운 게 어떤 사유로든 학교 폭력을 신고를 하면 학폭위까지는 가게 돼 있잖아요. 그쵸. 그 피해자가 중간에 합의를 해주지 않는 이상 그렇게 되면은 그 기간 동안 이 친구는 혹시나 어떤 조치가 나올까 봐 심리적으로 타격을 되게 많이 받는단 말이죠. 그리고 시험 기간 한참 준비를 해야 될 때 그런 일이 생기면은 타격이 될 수밖에 없죠. 그 아이가 여러 명 있는 심의위원들 앞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을 또 얼마나 스트레스겠어요. 네. 그래서 되게 저도 이건 안타깝다라고 생각한 게 어떤 친구들은 대학교를 안 갈 생각을 가진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쵸. 그 친구들에게는 약간 학교 폭력이 무기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어머. 같이 쌍방해서 내가 조치 받았어도 나는 대학을 안 가도 상관없어. 이 친구는 이제 대학을 가고 싶은 친구란 말이에요. 그럼 이 친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해결을 하고 싶어서 이 친구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뭐 여러 가지로
해결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는 경우가 있죠. 둘 다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잘못을 해도 그 받아들이는 무게가 너무 다른 거예요. 이렇게 학폭을 악용하는 거는 어떻게 뭐 조치가 없나요? 없어요. 어머! 그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허위로 신고를 한다고 해도 그게 성립되려면 법리적으로 어느 정도여야 되냐면 얘가 허위인지 안다는 그 내심의 마음이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입증하기가 힘들죠. 뭐 약간 과장을 했다든지 아니면 이 정도면 학폭인 줄 알았어 라고 주장을 해버리면 그걸 뭐 무고죄로 처분을 할 수 있고 이런 게 아니니까 아주 드물게 무고로 한 경우가 있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소수고 대부분은 그런 처분이 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학폭이 좀 더 남용되는 측면도 있는 거죠. 갑자기 하얘졌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분들이 진짜 걱정을 많이 해요. 혹시 실제 내 애가 어딜 가서 막 누구를 때리고 다녀. 이럴 거라고는 보통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쵸. 다들 걱정하는 게 단톡방에서 같이 있는데 뭐 누군가를 욕해도 같이 공범으로 신고당하고 이러니까 그런 일들에 내 아이가 잘못해서 관여가 돼버릴까봐 그걸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요. 학교폭력 그 위원회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정말 그 공정하신 분들일지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그 구성에 대해서도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구성에 대해 듣고 깜짝 놀라는 부분이 구성원 중에 3분의 1 이상이 학부모여야 해요. 어머나. 학부모님들이 근데 사실 법조계에 계신 분들만 받고 뭐 어떤 뭐 자격 요건이 있는 건 아니고 학부모시면 되는 거거든요. 네. 지원을 해서 그거를 그직을 하신다 하면은 되는 건데 이제 교육계 관련자분도 계시고 뭐 청소년 심리 상담하시는 분도 계시고 법조인들은 생각보다 적어요. 변호사분들은 대부분 행정심판 쪽에 많이 가 계시고 구성원에서는 많지는 않습니다. 법조인이 한 분은 계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런 가이드가 없어요. 꼭 여기에 뭐 이 구성원 중에 법조인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거는 없기 때문에 실제 위원회 분들 중에 법조인이 한 명도 없이 그 구성이 된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오히려 요건이 아닙니다. 학부모가 있어야 되는 게 요건이지. 그러니까 이 취지 자체가 법적으로 애들을 판단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법은 형사 절차에서 다 규정이 돼 있으니까 네. 형사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의 선도를 위한 절차이니까 꼭 법조인이 필요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건 제 추측입니다. 네. 어렵습니다. 가해자든 억울한 가해자든 이 과정에서 부모가 아이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될 게 있나요? 제가 처음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 사실관계를 확인할 때 야, 너 언젠가는 한번 사고 칠 줄 알았어. 네가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라는 식으로 아이를 자책하게 되는 경우에는 네. 아이가 억울한 부분도 분명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실관계를 다 얘기를 못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방어할 수 있는 부분도 놓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자책하는 말은 삼가해 주시면은 문제 해결을 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이게 입시에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되게 극단적으로 이거 잘못되면 너 이제 대학 못 가. 이거는 증거가 없는 것 같으니까 거짓말 하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변호사한테도 숨기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변호사는 사건을 진행하면서 알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다른 맥락이나 다른 증거와 안 맞는 부분이 보이기도 하잖아요. 아이가 진술을 할 때 일관성도 갖추기 힘드니까는 사실을 말해 주셔라 해서 이제 진술 방향을 바꿀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경우에는 네. 아이다 보니까는 진술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거짓말을 하자 했는데 앞뒤가 안 맞는다든지 심의위원들도 이상한 부분을 물어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즉흥적으로 답변이 어려운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내가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를 못 보잖아요. 네. 근데 거기 증거가 떡하니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도움이 되는 행동이 아니기
있기 때문에 조력을 받자는 부분은 내가 한 거에 대해서 최대한 인정은 하되 이 안에서 적정한 조치를 받기 위해서 도움을 받는 거지 이거를 없었던 일로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 부분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학폭 처분 하나로 생활기록부, 뭐 진학 얼마나 달라지나요? 이제 2026년부터 대학의 학폭 기록을 다 보게 했기 때문에 경미한 1호 조치부터 전체 9호 조치까지 기록이 일단 생기면은 네. 대학 입시에 지장이 갈 수밖에 없겠죠. 변호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가해자 그리고 억울한 가해자 그리고 피해자에게 너무너무 도움이 되는 유용한 말씀들만 해주신 것 같은데 소감이 궁금합니다. 먼저 좋은 채널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한 이야기들은 진짜 저희 사무실로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다 설명드리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유용하게 보시고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나 정말 이 영상 보면서 변호사님에게 상담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어디로 연락드리면 될까요? 제가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도 지금 같은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실 영상들을 제가 열심히 올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 보면서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거기 프로필을 누르시면 어떻게 연락하는지가 나오니까 네. 그거 보고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말씀해주세요. 대댓글로 응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배움 한 스푼 하세요. 고맙습니다.